옆집에 동해반점이라고 중국집 그 스티커 이만한 거 짜장면, 짬뽕, 탕수육 얼마 가격 찾고 여기로 이 동해반점으로 전화라는 그 스티커 이만한 게 종이쪽지 뒷쪽이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랴? 영감 이래 봐요. 그래서 영감이 그 허리 옷을 이렇게 걸쳐오니까 그 허리에 동해반점이라고 딱 붙어있네요. 안 울자? 엊그저께 작은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힘든데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 뒤로 담배 끊고 한 가지도 안 펴봤어요. 안 펴봤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한다면 하는 성격이야. 나 이리 봐도 한 번 하면 한다면 하는 성격이야. 아들 알겠지? 예. 아빠랑 놀자? 안 놀자? 안녕하십니까. 천생연분 토크쇼 아빠랑 놀자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입니다. 아빠랑 놀자 여러분 이 구독자님께서 요즘에 영상 먹방 유튜버 큰아들하고 밥 먹는 거 참 재밌던데 왜 안 올리느냐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큰아들이 얼마나 바쁜지 이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먹방도 참 재밌죠. 예, 먹는 거 찍으면서 재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지고 예, 천생연분 토크쇼 아빠랑 놀자 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 체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네요. 예, 조만간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가끔 이 먹방 맛있게 먹는 먹방, 즐겁게 먹는 먹방, 먹방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벌써 입가에서 침이 막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병든 이유가 뭐냐, 이 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물론 신과 관계가 어그러져 속상한 게 아니라 세상 일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신과 관계가 좋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이 신 앞에다 놓고서 푸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 그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 신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신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열받는다고 막 차 들이받고 막 지나간 사람 막 굿하고 막 묻지 마 폭행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대개 그런 사람들이 이 전두엽의 절제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이 전두엽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죠.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막 피가 전두엽으로 왕성하게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세상 일 보면서 막 차 가는데 앞에 갔다 확 끼박고 막 때려박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 확 나죠. 어쩌다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 옆에 백밀러로 이렇게 살짝 사각지대를 봤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는 데서 빵 그러면서 막 내 앞에 쫙 와가지고 막 섰다 갔다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으이씨,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이 새끼야, 너는 그런 경우 없었냐, 인마? 응? 나도 막 그런 경우 있었고, 막 너도 내 입장에서 보고 나도 너 입장에 설 때가 있었어, 막. 나도 가는데 어떤 놈이 확 껴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럴 경우도 있었고, 또 내가 가는데 나도 몰래 그 사람 확 껴들어 그 사람 놀란 적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같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져서 운전하는데 힘들었구나. 여러분 조심해서 잘 가세요. 안녕,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하고 밀어줘야 되지. 저도 막 그렇게 승진할 때가 있죠. 근데 확 가지고 저도 한번 딱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는가?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제가 분노가 이르면은 화가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래요.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또 나도 가가지고 막 그 보복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가 끝까지 오르죠. 그러면 저희 심장에 스텐트 시술했는데 2개나 박았는데 그 옆에 다른 거 또 막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일찍 죽죠.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또 만약 제가 운전하고 딱 하는데 어떤 놈이 딱 와가지고 막 확 끼어드는 거예요. 이유듯이 깜빡이도 안 넣고 막 그거 리아카 운전이라고 하죠. 리아카는 깜빡이가 없습니다. 예, 왜 없느냐? 리아카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기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분명히 깜빡이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왼쪽으로 가다 반드시 지시등을 펴주죠. 근데 어떤 때 보면 막 지시등도 안 켜고 막 리아카 운전 마냥 확 뛰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막 확 열받쳐가지고 자동차 확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 환자거든요. 몸이 아파요.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승질 많이 냈죠. 막 보부 운전하고 막 가다 끽 쓰고 옆에다 막 들이박기도 하고 막 내려서 막 싸움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병 들고 보니까 그러다가 더 일찍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떡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 마음속으로 그 앞에다가 계기판에다 적어놨어요. 마음으로 적어놨어요. 실제 안 적고 계기판에다 1번 어떤 놈이냐. 그래서 깍 하다가 이 앞에 깍 깨드리면 같이 놀랬잖아요. 그러면 1번은 뭐냐? 저 개같은 놈의 새끼 자고 운전을 똑바로 하지. 이게 1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해요. 확 깨드리면 저놈은 1번입니다. 저놈은 1번입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좀 가라앉습니다. 또 근데 그보다 더 심하게 왔어요. 그러면 이 씨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2번이에요. 2번. 2번. 그러면 가끔 차가 딱 끼어들면 저건 2번입니다. 2번. 마지막 3번이지. 그거는 막 끝나가지고 막 그냥 뒤에 트렁크 딱 열어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가지고 막 그냥 유리창 깨고 막 밟고 올라가지고 너 나와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 트렁크에는 야구방망이 없습니다. 예. 등산하는 폴대인가? 그거 있습니다. 낚싯대 좀 있고. 그거는 3번이에요. 그거는 아주 이제 막 가는 거죠. 이판사판 되는 거죠. 그럴 때 화가 나면 어떠냐? 저놈은 3번, 3번, 3번. 그래서 여기 운전합니다. 그러면 화가 쫙 가라앉아요. 예. 이 화는 이렇게 참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한다. 그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의 아들이 되라. 신의 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종교, 그 종교를 이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기쁨을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평안과 기쁨을 주십시오. 이 관계가 잘 되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컨트롤 잘 되면 육체의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게 마음 먹기입니다. 그 불교에 보면 그런 용어가 있죠. 하면은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가 뭐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여러분 알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해서 돌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옛날에 그 원효대사가 있었습니다. 원효대사. 그 원효대사가 있는데 원효대사가 막 수행을 겪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 막 더 깊은 아주 영적인 깊은 그 수행을 하려고 가다가 배가 고프고 날이 어두워져서 어느 한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동굴에 머물러 가지고 한참 자다가 갈증 나서 물을 더듬더듬 하다가 어떤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그놈을 먹고 보면 막 이 물이 꿀맛인 거야. 너무너무 꿀맛. 그래서 막, 이거 맛있다. 벌컥 또 먹을까 먹고서, 그러고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또 한번 찾아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가 들었던 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다 도해고 막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세상에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이 밤에 그냥 먹었을 때는 그렇게 꿀맛이었던 그 물이 보고 먹으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가지고 일체유심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중국 수행하던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턴해가지고 다시 와서 깊은 일체유심조다. 사람은 마음 먹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고 암 선고 딱 받으면 아이고 난 이게 죽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암은 사랑의 선물이다. 내가 죽은 날을 잡아놨으니까 인생을 더욱더 인생의 마무리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결국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선고 받았을지라도 이 죽을 인상 이렇게 죽을 마음 갖지 말고 살 인상 살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장수합니다. 이 질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러고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제 그 천생연분 토크쇼 구독자분들이 거의 20대, 30대 여성분이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먹방을 찍다가 건강에 대해서 자기 살아온 체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독하신 구독자분들이 잘 안 보셔요. 왜?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은 건강하니까 뭐 먹는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마시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피는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왜?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지요. 근데 사람은 잠깐 무너지고 또 금방 무너집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건강은 아플 때 지키려고 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장막이 딱 무너지면 세우기가 힘들어요. 이 건물 같은 거 무너지면 그냥 바로 세우면 되는데 육신이 한번 딱 무너지면 후들후들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병원 가서 한 달간만 누워있으면 결국에는 비들비들 후들후들 비실비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뭐 듣고쇼 건강한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과 몸이 아프신 분들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은 마음을 챙기십시오. 마음. 원효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체 유심조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이 그러니 네 마음에서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육신이 아파도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골에 두 노인 양반이 살았습니다. 노인 양반이 살다 보니까 적적하고 일찌감치 주무시죠. 근데 한참 이제 이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낮에 이제 그 밭 메고 논 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낮에 일할 때는 몰랐는데 밤에 자려고 새벽 잠이 잠깐 깜빡 들었는데 그 아파서 깬 겁니다. 그래서 창결에 여보 할망고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할망고 그러니까 예 왜요? 나는 낮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네. 거기 전화 밑에 거기 서랍 열어보면 거기 파스 있어. 이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많이 아파요? 이렇게 아이고 아파서 못 견디겠어서 좀 파스 좀 붙여줘. 글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서 더듬 해서 전화 이 밑에 그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를 쭉 떼가지고 어디요 영감? 아이고 여기요 여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영감 옷을 걷어치가지고 거기다 파스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놈 붙였으니까 이제 푹 잠 좀 자고 내리면 낫겠지. 그래서 그러고서 파스를 붙이고 밤새 잠을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동네 김서방네 전화 좀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전화번호가 이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영감이 전화번호가 뭐더라 하다가 서랍을 열어가지고서 그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파스가 있네요. 왜 파스가 있지? 어제 이 할망구가 파스를 붙였는데 왜 이 파스가 그냥 있지? 그래서 할망구한테 물어봤어요. 임자 왜요? 이거 어젯밤에 나한테 파스 붙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붙였지요. 덕분에 잠은 푹 잘 잤는데 파스가 여기 또 있네. 하나밖에 없었는데 뭔 얘기요? 어제 파스 붙였는데. 거기서 할망구가 와가지고 서랍을 그렇게 뒤져서 보니까 파스는 그대로 있고
거기 뭔가 보니까 쓰레기통에 파스 붙였던 거 종이 뜯은 거 그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옆집에 동해반점이라고 중국집 그 스티커 이만한 거 짜장면, 짬뽕, 탕수육 얼마 가격 적고 여기로 이 동해반점으로 전화라는 그 스티커 이만한 게 종이쪽지 뒷쪽이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랴? 영감 이래 봐요. 그래서 영감이 그 허리 옷을 이렇게 걸쳐오니까 그 허리에 동해반점이라고 딱 붙어있네요. 파스를 붙였습니까? 동해반점을 붙였습니까? 동해반점이 파스입니까? 이게 뭐예요? 소위 플라버시 효과라고 하죠.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스인 줄 알고 시원하게 통증을 이기고 주무셨고 할망구는 파스를 붙인 줄 알고 인젠 괜찮겠지 여기서 주무셨습니다. 하나 또 웃은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안 울자? 전에 저희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매일 잠자기 전에 수면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는 자꾸 중독성이 있고 습관화돼서 자꾸 이렇게 수면제를 드시면 안 돼서 제가 깨를 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깨를. 어떻게 해요? 수면제하고 똑같이 생긴 영양제를 사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 자꾸 수면제 드시면 안 돼요. 이번 딱 한 번만 드릴 테니까 자꾸 드시지 마요. 참다 정 못 주무시면 그때 한 번씩 얘기하셔요. 아이고 아들아, 알았어. 이번 딱 한 번만 줘라.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드렸어요. 아이고 아들아 고맙다. 아이고 벌써 잠이 올라오네. 사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수면제요? 아닙니다.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시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질병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믿는 신 앞에 가서 한바탕 울고 기도하고 평강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몸이 샥 나서 버립니다. 이렇게 36년을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지금은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큰아들도 제가 늘 얘기하죠. 야 이놈아 담배 좀 끊어라. 지금은 모르는지 나중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삭신이 아프다. 심장, 뇌질환 이거 다 담배야. 뇌비는 네 엄마 만날 때 연애 조건이 담배 끊는 거였어. 하루에 3갑 피던 담배를 그날 하루에 그날 한 가지 딱 한 모금 빨고 거북선 한 모금 빨고서 핀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엊그저께 작은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힘든데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 뒤로 담배 끊고 한 가지도 안 펴봤어요. 안 펴봤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한다면 하는 성격이야. 나 이리봐도 한 번 하면 한다면 하는 성격이야. 아들 알겠지? 선생님을 듣고쇼. 여러분 건강할 때 지키시오. 우리 큰아들님이 작은아들은 담배를 안 피는데 그 대신 술은 좀 마셔. 저는 술을 좀 마시라고 합니다. 왜? 약주니까. 많이 먹지 말고. 그러나 담배는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폼 별거 아니에요. 잠깐이야. 차라리 이렇게 있으면 그냥 쭈쭈바 하나 빠르셔. 쭈쭈바 좋습니다. 큰아들 말 안 되네. 네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고 하죠. 자 우리 작정 이야기를 해시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한 방에 끊어버려요. 한 방에. 선생님부터 듣고쇼. 아빠랑 놀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습니까? 재밌다면 구독, 좋아요.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다음에 양복 벗겠습니다. 아빠랑 놀자? 안 놀자?